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에 주의를 두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모습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시각은 우리 마음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죠.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잠시 눈을 감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귀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귀를 마음대로 막을 수는 없죠.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늘어놓고 계신데 그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어머니 면전에서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청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각은 우리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의 색깔, 즉 음색,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리듬, 운율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천당을, 어떤 때는 지옥을 만들죠. 신체 심리학에서는 목소리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심리치료는 주로 언어와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반면에 신체 심리치료는 언어는 물론 비언어적인 표현과 소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털어놓는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목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폴 모시스 교수님은 성격, 신경증, 정신병 증상들이 환자들이 목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찰을 근거로 말투, 높이, 운율, 음색 등을 자세히 연구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어떤 말투와 운율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천당도 지옥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은 일종의 마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카페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의 인지 발달 과정을 추적했던 장 피아제 선생님은 7살 이전의 어린이는 입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아이들이 내뱉는 말은 곧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소리를 듣고 이것을 따라 반복하면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교류합니다. 뚜렷하면서도 풍부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발성기관과 호흡 간의 원만한 협응이 필요합니다. 가슴, 목, 머리의 공간을 울리면서 목소리가 울려나오기 때문이죠. 이 공간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호흡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아서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집니다. 말을 더듬는 것은 대표적인 목소리 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말 더듬이의 경우 발성기관이 긴장해서 얼어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꾸짖거나 벌을 주면 이런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 피에라쿠스는 목소리와 성격 간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단조로운 목소리는 리듬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공명도 잘 되지 않죠. 보통 구강 성격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이들은 애정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공허감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주로 고음을 내는 목소리는 히스테리 성격이 소유자들에게 흔한데요.
이 사람들은 가슴과 복부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명이 부족한 기계적인 목소리는 단조롭고 메마르며 차갑게 들립니다. 분열 성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목소리는 쉽게 갈라지는데 횡격막과 복부가 심하게 수축되었기 때문이죠. 꾸민 듯한 목소리는 메말라버린 느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보통 피학 성격의 사람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징징대는 목소리로 호소를 하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공허한 목소리를 냅니다. 공허한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삶의 스토리 정보는 담겨 있지만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치 다른 누군가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단조롭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목소리, 감정, 움직임, 몸, 현장에는 통일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간 치료를 받은 후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내담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저는 싫어요라는 말을 너무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마치 네, 괜찮아요 라는 말로 들리게끔 말이죠.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싫다는 내 말이 어떤 남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목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생각이나 느낌이, 혼 속에 간직한 의지와 욕망이, 극미의 영의 진동이, 육의 기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에 담긴 다채로운 색깔들이 당신의 내면보다 더 깊숙한 곳을 고스란히 드러내죠. 그 에너지가 당신의 몸 어느 곳을 주로 울리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배, 가슴, 목, 머리를 손바닥으로 느껴보며 어디가 진동하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다양한 감정들도 느껴보세요. 다정다감한 목소리, 옷구슬이 구르는 것 같은 청아한 목소리, 낮게 깔리는 부드러운 저음의 소리, 배가 울리는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 우리는 진실을 외면할 때, 거짓을 꾸밀 때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가식적인 목소리로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타인과의 진정한 접촉을 거부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동시에 감추는 목소리의 이중성. 이것 또한 신체 심리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떻게 들립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난 전후와 그 전이 좀 달라지셨나요?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met him on a sunny day in late July and everything turned upside down. I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I told him I want that great love, like standing in the middle of a bonfire. You don't know how you got there, but you hold tight, knowing that you can't get burned.